야당이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불참석 쌍특검법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총선 100여일 앞두고 정면 충돌했다는 뉴스입니다. 민주당 및 정의당에서는 특검 추천권, 완전 독점권이 담긴 법안으로 대통령이 소속된 혹은 소속됐던 정당 외 정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는 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의장 중재안 시한을 연장해 내달 9일까지 협상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본 특검법에 대하여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이후 즉각 거부권 행사로 맞받아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지만 김건희 리스크 대책엔 입 닫은 채 대야 공세만 하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 시 여당 의원 18명 반란을 하게 된다면 재의결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낙천 의원 분열을 겨냥하였습니다. 경제뉴스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시공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기업 구조 개선 작업 신청하였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영난 현실화로 PF발 위기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은에서는 채권자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고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1월 3일 예정된 채권자 설명회 이후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 결정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은 2008에서 2009년 건설업 구조조정 이후 15년 만입니다. 자구책으로 태영건설 지주사인 등 계열사 매각 통해 자금 확보를 한다고 밝혔고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에코비트 블루원 판다는 소식과 오너 일가 사자 출연 검토를 하고 있으나 SBS 지분 매각은 없다고 합니다. 동종업계 파장이 심각합니다. 건설사들은 태영건설만의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데 최근 건설사 PF 보증 3년 새 72% 급증했다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줄도산 악몽 재현 우려된다는 반응입니다. 통계적으로 건설사 비도년 새 4천억서 10조로 업계 올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 부동산 PF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고 부동산 PF 연착륙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늘 PF 점검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식 90분 만에 긴급 대책 발표를 한 것으로 태영건설 및 PF 사업장 정상화 유도, 분양계약자 보호 협력업체 신속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및 건설업 영향 최소화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은에서는 레고랜드 사태 같은 자금 경색 징후 없어 영향 제한적이라고 불안심리 확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걸프 FTA 타결이 되었습니다. 한국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로 사우디 UAE 등 중동 6개국 자동차 방산 수출 신중동 붐이 기대된다는 뉴스입니다. 대통령 중동 순방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중국, 일본보다 앞서 세계 9위 시장 선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력 품목으로 후 20년간 단계적 관세 철폐를 하게 되며 수입 비중 1위 원유는 제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에 관여한 총수 일가 고발 지침을 백지화했다고 합니다. 이는 재계 반발의 개정 지침서 관련 내용이 빠진 것으로 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와 법학자인 원칙적 고발 내용 억제 지침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민간 신용가계 및 기업 부채가 GDP의 2.27배 역대 최고치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취약차주 연체율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코 최대 주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차기 회장 선임 절차, 공정성 의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최정우 현 포스코 회장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외교 안보 소식입니다. 국방부는 독도는 영토 분쟁 중이라고 표기한 군 교재 관련한 대통령이 결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는 질책에 전량 회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데다 일본의 분쟁 지역화 노림수에 동조한 셈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당초 국제정세 기술이라고 해명했다가 대통령 질타에 신속 조치로 입장을 선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하여 대통령은 말로만 엄중 조치를 하였을 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은 안 물었다고 합니다. 이 교재는 김수광 정책기획관 등 10명 집필 참여. 대부분이 군인이며 학자는 전무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내년 한국의 4월 총선 및 미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의 연설 내용 중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 일으킬 준비하라는 대남 관련 지시를 이례적 공개하면서 북한에서는 JSA지구 소총 재무장으로 한미 군사 긴장이 최고조되었다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미쓰비시 히타치조선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 판결 관련하여 2차 소송에 서도 피해자들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NHK 방송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내년 2월 이후 개최 검토가 되고 있다면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내년 3월 미 국빈 방문 조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가 방산 계약 근거인 한국 측에 대한 융자금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 변경 요인 없길 바란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기타 사회 및 민생 관련 소식입니다. 복지부에서는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하여 첫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국 4만 2천 명 중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 위해하고 있고 월 수입 15만 9천 원에 그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내달 지자체 전수조사 후 노인 일자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교통도우미 29만 원, 지하철 안전요원은 76만 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충 시급하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위한 교원 겸직 기준 마련을 했습니다. 현직 교사 학원 강의 출제 등 영리 행위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위반 땐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행안부 국정원에서는 지난달 행정전산망 장애 4건은 장비 장애 관리 미흡 탓으로 판단하며 외부 해킹 흔적이 없다고 특별점검 결과 발표하면서 내달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행정망 먹통 원인 규명 못한 채 정부 관리 부실 탓이라고 발표만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는 3대 혁신 전략 발표하였습니다. 내년부터 만 19세에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급하고 연 최대 15만 원 한도 공연, 전시 등 순수예술 관람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인력난 교통대란, 의사 부족의 3대 난제 해결책에 시동을 건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요양돌봄 주방보조 외국 인력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타 보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 한국제강 대표의 중대재해법 관련 첫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야기됩니다. 왜냐면 확정 판결 3건 중 2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총장이 마약 혐의 이성균 씨의 극단적 선택 관련하여 수사관행 공보준칙을 되짚어 볼 것이라고 합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적법 수사라고 하지만 경찰은 이 씨 측이 3차 조사 비공개 2차례 요청을 거절하였고 포토라인 규칙 위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비공개 소환이지만 연예인은 포토라인에 세우는 불평등한 규정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 현대미술관 부지 등 40여 곳 군사 보호구역을 푼다는 소식입니다. 여의도 18배 면적으로 분해 인허가 받아야 했던 지역민들의 희소식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세부 브리핑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본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